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만약에 재판에서 졌는데 왜 졌는지 이유를 아무도 안 알려준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? 정말 황당하겠죠.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드는 우리나라 소액재판 시스템에 숨겨진 아주 놀랍고 또 답답한 규칙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내 인생 첫 소송이에요. 정말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. 그런데 며칠 뒤에 집으로 띡 날아온 군 패소. 딱 이 두 글자뿐인 판결문.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도대체 왜 진 걸까요? 그래서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겠죠. 저기요, 제가 왜 졌나요? 그럼 아마 이런 답변을 듣게 될 겁니다. 아, 그건 소액 사건이라서요. 저희가 이유를 알려드릴 의무는 없습니다. 네?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. 소액 사건에서는 판사가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거죠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? 자,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유 없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? 그 비밀은 바로 소액 사건이라는 좀 특별한 재판 절차에 숨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. 소액 사건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예요. 소송에서 다투는 돈의 액수가 비교적 작은 민사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. 이건 소액 사건 심판법이라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. 그럼 그 기준이 얼마냐? 바로 3천만 원입니다. 3천만 원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내가 다투는 금액이 3천만 원보다 단 1원이라도 적으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동으로 소액 사건으로 분류돼서 특별한 절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. 물론 이 제도가 처음부터 나쁜 뜻으로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. 취지는 좋았어요. 복잡한 법 절차는 좀 간단하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의 다툼은 빨리빨리 해결해주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도 편하게 해주고 법원의 엄청난 업무 부담도 좀 줄여주자 뭐 이런 좋은 목표가 있었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그 효율성을 챙기려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. 이 시스템의 어떤 특징들이 소송을 하는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어떻게 보면 판사한테는 좀 유리한 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자, 소액 재판이 일반 재판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.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요. 심지어 재판 한 번 안 열고 바로 판결이 날 수도 있어요. 뭐 형제자매가 대신 소송을 해줄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지막 항목입니다.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도 된다는 거. 이게 핵심이에요.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. 이렇게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고 특히 판결 이유까지 생략할 수 있게 한 거.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이점일까요? 진짜로 소송하는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? 사실 왜 이런 규칙이 생겼는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보면 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해요. 이 그래프를 보세요. 소액 사건 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걸 처리할 판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. 판사 한 사람이 하루에 처리하는 사건이 막 수백 건에 달았는데 그 모든 판결에 일일이 상세한 이유를 쓴다? 이건 솔직히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. 하지만 법원의 효율성 문제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가 있죠. 바로 소송 당사자 입장입니다. 특히 재판에서 진 사람한테 내가 왜 졌는가에 대한 이유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. 그 이유를 알아야 이 판결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항소를 할지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. 자, 그럼 이렇게 좀 불합리해 보이는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? 당연히 아니죠. 이제부터는 문제점만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핵심 전략은 이겁니다. 딱 두 단계예요. 첫째, 내 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꼭 받아야 하는지, 그러니까 나중에 항소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겁니다. 만약 이건 이유를 꼭 알아야겠다 싶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. 바로 청구하는 금액을 일부러 3천만 원이 넘게 만드는 겁니다. 왜냐하면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에 단 1원이라도 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사건은 더 이상 소액 사건이 아니게 되거든요.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돼요.
그리고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판사가 판결 이유를 무조건 반드시 서면으로 써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선택의 결과가 한눈에 들어오죠. 3천만 원 이하로 가면 재판이 빨리 끝낼 수는 있겠지만 판결 이유를 못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. 반면에 3천만 원을 넘기면 시간은 좀 더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지겠지만 대신 내가 왜 이겼는지, 왜 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법원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. 결국 이건 속도를 택할 거냐, 아니면 명확성을 택할 거냐 하는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인 셈입니다. 이렇게 우리가 무슨 전략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 안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바로 정의라는 저울 위에서 신속함이라는 가치와 철저함이라는 가치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한 변호사는 이 소액재판 제도를 딱 한마디로 필요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. 시스템 전체가 굴러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긴 한데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어두운 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.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. 이런 복잡한 법률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숨겨진 규칙을 아는 거예요.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만약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사건이라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정의를 원하시겠어요? 수많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신속한 정의인가요? 아니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내 사건의 이유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철저한 정의인가요? 이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